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트밸리 소식입니다. 13세 청소년이 어머니 차를 훔쳐 위험한 질주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월요일 새벽 1시 48분경 길버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메사 경찰 헬기가 주택가 도로에서 시속 80마일 이상, 그러니까 약 130km/h로 달리는 쉐보레 타호어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13세 소년이 운전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길버트 경찰이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소년은 이를 무시하고 메사 지역까지 도주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최고 속도는 시속 100마일, 약 160km/h를 넘기도 했고요. 전조등을 끈 채 적신호도 무시하며 난폭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네. 심지어 도로가 아닌 곳을 달리다 차량이 공중으로 튀어오르는 모습까지 목격됐다고 합니다. 결국 새벽 2시경 길버터 쿠퍼로드 인근에서 장애인용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다행히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인 13세 소년은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가 인근 주택가에서 체포됐고요. 동승자 한 명은 충돌 직후 달아나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 소년은 어머니 차를 허락 없이 몰았다고 시인했고 현재 마리코파 카운티 청소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년 전 발생한 피닉스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멕시코에서 검거됐습니다. 네, 2017년 6월 노스피닉스에서 25세 에빈 파울로스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었죠. 당시 이웃이었던 마이클 앤서니 아레돈도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사건 직후 사라졌었습니다. 8년 만에 어떻게 검거하게 된 건가요? 멕시코에 있던 한 남성이 피해자 가족이 만든 온라인 모금 페이지를 보고 용의자의 얼굴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가 피해자 가족에게 이메일로 제보를 했고 가족이 이 정보를 경찰에 전달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보안관과 피닉스 경찰이 멕시코 당국과 공조해 용의자를 추적했고 마침내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아레돈도는 살인 혐의를 자백했으며 현재 7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애리조나 동부 피마타운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지난주 피마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현장에서 31세 저스티스 존스 씨와 그녀의 8살, 9살 자녀, 그리고 저스티스 씨의 아버지 듀안 존스 씨 등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경위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찰은 집안에 있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다른 가족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살인 후 극단적 선택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에게 아버지인 듀안 존스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남은 가족들은 듀안 존스 씨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지역사회 역시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여기 정말 좋다. 우리 여기서 살면 좋겠다. 꼭 맞는 집을 찾아드립니다. 우리도 새 집 마련했어요. 주택 매매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깔끔합니다. 고객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허소정 부동산 480-200-1516 웨스트밸리에서는 아동 성범죄로 3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63세 마크 앨런 로드먼이라는 남성이 여러 명의 가족 구성원을 어릴 때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월요일 선고 공판에서 총 33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동 성추행 2건과 미성년자 성행위 1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네, 중형이 선고됐군요. 사건은 2021년 피해자 중 2명이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후 또 다른 가족 한 명도 1995년부터 약 4년간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추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은 피해자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정의가 구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백악관이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ASU에도 특정 조건을 걸고 연방자금 지원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고등교육 학문적 우수성을 위한 협약 서명을 요구한 것인데요. 이 협약은 입학정책, 여성 스포츠, 표현의 자유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우선순위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추가적인 연방자금 지원 접근성을 열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애리조나 대학교는 이 제안을 거절했었죠? 네, 유 후보 A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ASU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팀과 관련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캔자스 대학교 등 다른 대학들도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정 시한은 11월 21일입니다.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애리조나의 그렉 스탠튼 연방 하원의원은 학문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ASU의 제안 거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버지니아 대학교, USC, MIT 등 다수의 대학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수용한 대학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생활 관련 정보입니다. 100만 달러의 은퇴 자금으로 아리조나 어느 도시에서 가장 오래 생활할 수 있을까요? 금융정보회사 고뱅킹 레이츠의 연구 결과인데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기준으로 100만 달러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사회보장소득은 제외한 계산입니다. 가장 오래 생활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였나요? 서부 애리조나의 쿼츠 사이트였습니다. 연간 생활비가 약 4만 5천 달러로 가장 낮아 100만 달러로 무려 22.1년을 생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64%로 매우 높았습니다. 네. 하지만 생활비 외에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생활비가 낮은 곳은 대도시와 거리가 멀거나 편의시설 접근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계획 시에는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의료, 편의시설, 개인의 생활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0월 21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 전기 시공 수리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전기 시공 수리 및 상담 제이슨 리 714-673-1993